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87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34명, 국내 발생은 29명입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부대 무더기 감염으로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2달 가까이 휴관했던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교회에 내려졌던 각종 소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조치도 모레부터 해제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미주 대륙에서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센터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감염자가 보고된 확진자보다 최대 13배나 많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3,87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97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29명 가운데 서울 16명, 경기 8명, 인천 4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광주에서 1명의 환자가 나왔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34명 가운데 19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 추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11명, 필리핀 7명, 미국 5명, 카자흐스탄 4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55명이 격리 해제돼 전체 환자의 91.5%인 12,698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884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엔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중증 환자나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처음에 인지된 환자는 85세 남성이었는데 그 발생 상황으로 볼 때는 초발 환자는 60세 여성으로 이미 지난 7월 15일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지난달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여 만에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 한울 요양원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말 이후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모두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 가운데 8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까지, 치명률까지 높은 상황. 따라서 그런 것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종사자나 관리자 중심으로 생활방역 수칙의 준수에 대한 주의를 더욱더 당부드리는 의미가 큽니다. 노인시설의 종사자나 입소자, 이용자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인구 이동과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 언제든 4월 말 5월 초와 같은 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끝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희생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국내에서 정부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가 시작됐고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도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 첫날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20대 남성 2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이 시작된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것으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동물 실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32명을 4그룹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센터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항체 치료제의 용량을 늘려가며 안전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단계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바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긴급 사용권을 이용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1000여 명이 혈장 제공 의사를 밝혔고 이 중 660여 명의 혈장이 확보돼 GC 녹십자가 임상시험용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8일부터 임상 시험용 혈장 치료제 제재 생산이 시작된 상황으로 8월 중에는 제재 생산이 완료되어 임상 시험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확보와 효과 검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흐른 가운데 정부는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모레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근로자 300여 명의 귀국을 돕기 위한 군용기도 내일 출발합니다. 정세균 총리 오늘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 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라크에 계시는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기가 내일 출발합니다.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송과 방역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2달 가까이 휴관한 서울시 문화시설 66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사전 예약제, 입장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해 안전한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미술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재개하며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건물별로 관람객을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시관 16개소를 엽니다. 네, 환경부가 전국의 고도 정수 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생한 곳은 모두 활성탄 흡착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충 시설 관리가 미흡해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의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된 곳은 정수 과정에서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활성탄 흡착지였습니다. 특히 유충이 발견된 인천 공촌정수장의 경우 흡착지 청소를 자주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척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고요. 공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여름철 같을 때는 물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흡착지에 벌레가 생긴 이유 중 하나로
정수장 건물 유입 방지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출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려웠던 경우가 12건 발견됐습니다. 벌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나 소독 작업에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관리라든지 방충적인 문제가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에다가 유충 알을 까서 거기서 유충 있고 나오니까 아마 상상을 못 하셨겠죠. 전문가들은 수도사업소의 인력 부족도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활성탄 흡착지를 활용하거나 오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도사업 공정은 고도화됐지만 수도사업본부의 기술직 직원 수와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10년 전 기술직 직원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60명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실효 누적이라든지 회피 부서가 되는 거예요. 최근 유충 관련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인천시 수도사업본부 측은 현장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개월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205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5일 만에 1,50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많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61만 8천여 명으로 역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당분간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 우기기만 했던 태도와 달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하며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Some areas of our country are doing very well, others are doing less well.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마스크 쓰기와 관련해 들고 다니면서 기꺼이 착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mask or not, they have an impact. 또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해 유력한 2개가 있으며 마지막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5천만 명을 검사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된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 태스크포스 인사들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최대 진원지였던 뉴욕주를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자체 집계 결과 캘리포니아주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 뉴욕주의 41만 2천여 명 다음으로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한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력의 효과가 나타난 뉴욕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CNN은 캘리포니아의 감염자가 며칠 내 뉴욕주를 넘어설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병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된 확진자의 수에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갈 길이 먼 미국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 봄부터 6월 초까지 미국 10개 주 16,000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해 코로나19 항체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5월 30일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2.8%, 사람 수로는 17만 1,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파악된 확진자 12,000여 명의 13배에 달합니다. 무려 16만 명이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 셈입니다. 격차가 가장 적은 유타주도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처럼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Maintain social distancing, wear cloth face coverings when possible, practice hand hygiene, and avoid sharing frequently touched items.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뉴욕시입니다. 5월 초 기준 주민의 24%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만 집단 면역 형성의 기준인 60-7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필라델피아의 항체 보유율은 3.6%, 코네티컷주는 5.2%, 최근 새 진원지가 된 플로리다는 16.1%였습니다. The results were 16.1% were positive for antibodies, so that is a significant jump for where we were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도록 놔도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을 떠나라고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 사건이 무려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런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근교 토런스시 공원에서 중년 여성이 느닷없이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막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당장 나가라. 우리 가족이 너를 혼쭐 낼 것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라고 고함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주 리알토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이 같은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차별 사건이 미국에서 최근 15주 동안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많았는데 지난 12주간 832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81건은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의 영향 탓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I can name Kung Flu. I can name 19 different versions of names. Many call it a virus, which it is. Many call it a flu. What difference? 이 같은 차별을 막고 편견과 싸우자는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인이 침 뱉기 등을 당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아시아계 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합니다. 또 인권단체 등은 인종차별이 바이러스다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반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성인 미국인 58%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종차별적인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정부가 슈퍼마켓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슈퍼마켓과 은행, 우체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달 15일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한 곳에서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선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다음 달 도쿄에서만 하루 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単純に数だけでということであれば、これはやっぱり広がってきていると、第2波のまさに第2波に入ってきているんだと僕はそう思ってます。 현재 일본 각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뿐 아니라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술집 한 곳에서만 20여 명이 감염됐고 도치기현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20명 중 15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루 환자 200명을 넘어선 도쿄는 다음 달이 더 문제입니다. 8月の3日とか4日ぐらいに感染者急増するって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긴급사태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다음 달 말 하루 3,000명 넘는 환자가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러 앞다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시중에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방 수칙만으로 안심하기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って言ってますけど、スタンスどころか離れてても同じ空間にいただけで感染してしまってるっていう例も多々見られてますので。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5,000명까지인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모두 풀 예정이었지만 일단 시행을 미뤘습니다. 前後でさまざまな人の集まりが生じるでしょうし、また会場内のトイレや飲食含めてですね。 いろんなことが起こり得ると思いますので。 또 여행 지원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도쿄를 갑자기 빼면서 생긴 예약 취소 수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수수료 지원은 없다더니 여론 악화로 또 방침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등 약 10개 국가 지역과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29개 국가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완화 교섭 대상은 한국, 중국, 타이완, 브루나이, 미얀마 등으로 지난 6월 교섭 방침을 밝힌 베트남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 허용하고 관광 목적의 왕래는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재원과 유학생 등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입국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외국 정부의 요인과 미국과 유럽의 기업 경영자 등에 대해서도 전세기 이용 등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방식의 입국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속속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백신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1단계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